고려아연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할 거니까요. 오늘 하는 뉴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옛날 얘기까지 하면 끝도 없으니까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 뭔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뭐 몇백만 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테니까 여러분 와서 우리 회사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현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고려아연 현 경영진들은 그동안 MBK라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저희는요. 회사를 끝까지 지킬 거고요. 주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주식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회사가 나서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럼 그 주식은 뭐가 될까요? 자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사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자사주를 다 사서 소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9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죠.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가 MBK보다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라는 명분 싸움에서도 이겼었던 거예요. MBK는요. 내가 가져가겠다. 영풍이랑 장씨랑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그냥 회사 먹어버리겠다. 좀 과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돈 있으면 먹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저거 내가 가져갑니다. 요게 일단 저쪽의 논리였다면 고려아연 측의 방어 논리는 이거였어요. 우리의 공개 매수 가격이 MBK보다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요걸 그대로 회사가 사가지고, 그럼 자사주가 되잖아요. 회사 보유분 주식이 되니까. 근데 요거 그대로 소각해서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전체 주식 물량이 주니까 주당 가치가 높아지죠? 바로 여러분, 주주를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분 있는 선택,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가격도 높았지만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MBK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싹쓸이 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정도는 거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 매수가 끝나자마자 고려아연이 하는 건 뭐냐?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뭐예요? 주식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273만 중고 어마어마한 주식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더군다나 현재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가 무려 15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 매수가는 60몇만 원대로 현재 공개 매수가가 아니고요. 앞으로 유상증자할 때는 60몇만 원에 유상증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60몇만 원을 좀 있으면 여러분 고려아연 주식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바보가 150만 원 주고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삽니까? 그래서 유상증자가 발표되면 유상증자 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주주 가치를 보호한다고 해서 그걸 믿고 들어오신 분들 또는 그렇게 해서 고려아연에게 주식을 팔았던 분들 아니면 그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높은 주가를 향유하고 있었는데 외려 주가를 반토막을 내는 짓을 지금 고려아연이 했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현재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감독원이 갑자기 나서서 야, 너 가만 안 둬 라고 하면서 고려아연을 때려잡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증권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증권사. 미래에셋 KB증권. 야, 니네 일로 와봐. 니네 내가 가만 안 둬. 니네들까지도 내가 혼 좀 내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요게 뭔 상황이냐 라고 하면 요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요겁니다, 여러분.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할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일 때 고려아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고려아연의 주식을 팔아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사서 자사주 소각하고 추가적으로는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등의 변경을 가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믿고 사십시오. 주주 가치 파십시오. 주주 가치 올라가고 고려아연 좋은 회사 됩니다. 라고 공개 매수를 했는데 분명히 추가적인 재무구조나 지배구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할 때 보니 유상증자를 앞두고 여러분 보세요. 유상증자를 앞두고 갑자기 어느 날 유상증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상증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예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서에 다 나와요. 그때 기간을 보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개 매수할 때 아무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요때 공개매수 기간과 유상증자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겹쳐요. 겹친다는 겁니다. 고려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날짜에 대한 오기, 착오였습니다. 겹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 주식을 팔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추가적인 재무구조, 지배구조 변화 없을 겁니다. 저희 믿고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 사실은 뭔 일이 있었다?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요 앞단에 겹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추후의 재무구조 변경, 기업 지배구조의 변경은 이미 이때 싹트고 있었고 검토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무 재무구조의 변화가 없을 것처럼 공개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배신, 배반, 투자자에 대한 뒤통수, 시장에 대한 배신 행위죠. 날짜가 겹쳐요. 공개 매수 기간과 유상증자 검토하기 위한 신고 기간이 겹칩니다. 그런데 앞뒤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저희한테 주식 팔아주십시오. 재무구조에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과 이제는 뭐야? 아닙니다. 주식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라고 하는 얘기와 양립할 수 없는 얘기가 겹치는 기간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라는 측면에서 주간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얘기하느라고 좀 제가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 증권사를 조사했는지 아시겠죠? 앞단에 공개매수 주간 업무와 지금 후단에 유상증자 업무 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겹칠 수 없는 모순적인 얘기들이 벌어졌다. 이건 어쨌거나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는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증권에서까지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까지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대방어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살이 아주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죠? 기름기가 절절절절 흐릅니다. 이렇게나 큽니다. 와 정말 고소합니다. 방어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한 점을 먹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야들야들 쫀득쫀득. 향긋한 깻잎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소주 가져와라. 이건 소주 먹어야 된다. 아, 이거 진짜 멈출 수가 없는데. 클리어.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까지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영풍 장씨 그 다음에 MBK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편을 안 들어도 상관없고 누구 편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고려아연의 분쟁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벌어진 일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적폐 또는 적폐가 아니어도 좋지만 어떤 기술, 전략 다 들어가 있는 자본주의 쇼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나오는 논점마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다 꿰차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재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행태들은 80% 이해하실 거예요. 아주 나올 만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야 하냐? 예, 계속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으로 계속 공부해 가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재벌들의 이 백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충분히 되실 만한 케이스 스터디로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는 있습니다.